네, 안녕하세요. 방송월트입니다. 오늘 좀 늦게 올리네요. 10시 50분 지나가고 있고, 29일 저녁 10시 50분, 목요일입니다. MJ님, 주식을 너무 모르고 뛰어든 것 같아. 저희 가야를 받고 싶다는 심정입니다. 네, 그만큼 저를 이제 좋게 생각하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에 모르고 뛰어들어서 큰 시드머니를 가지고 들어왔다가 돈을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다시 시작해가지고 지금 계속 돈을 모으고 있고, 50억이 목표입니다. 50억이 목표고 뭐 될 것 같아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시너지 이노베이션 아직 손해는 아닌데 시너지 이노베이션 계속 들고 가보세요. 어제 저는 팔았지만 오늘 주가를 보니까 다시 올라갈 것 같거든요. 예. 5G KMW 자 이제 통신주가 있고 부품주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5G라는 그 인프라가 있습니다. 이거 통신주로 넘어가기 전에 부품주가 많이 올랐어요. 이유는 이게 4G에서 5G 넘어갈 때는 부품주가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고 하니까는 얘네들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핏값을 많이 받습니다.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부품 같은 거로 이제 납품할 때 비싸게 들어오고 뭐 이렇게 이게 가능해요. 근데 어느 정도 이게 이제 포화 상태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얘네들이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5G 진행도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부품주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이제 통신주 관련해 가지고 뭐 삼지전자나 LG U+, KT 이런 거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대한강통신이나 예. 근데 이제 부품주는 뭐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다시 진행을 하면 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매수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가격 하락이 다 떨어지고 바닥을 잡고 횡보를 하는 구간이 생기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매집이 들어올 때 그때 다시 해야지. 뭐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매수를 할 때가 아니다. 성급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SNS텍 볼게요. 에이펙트, 하이닉스, 메모리. 자, 하이닉스는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죠. 그러니까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면서 원래 계획되어 있던 이전에 준비되고 있던 부분들을 앞당겨서 다 일을 처리를 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당연히 매출이 잘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거 관련돼 있는 부품주들도 실적이 좋아질 건데 에이펙트가 한 지금 7,000원 정도에 있지 않나요? 지금 횡보를 하면서 있을 텐데 지금은 좀 뭐 나쁘지 않은 가격대인 것 같아요. 상신 EDP는 저도 이제 상신 EDP는 제 관심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관심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 다시 볼게요. 저는 그 CIS랑 KPEX 뭐 이런 거 봤죠. 주가들이 많이 올라줬는데 뭐 이소화학도 그렇고 상신 EDP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저께 대덕전자 추천을 드릴 거예요. 오늘 2% 정도 올랐는데 대덕전자는 지금 거래량도 많이 들어와 주고 있고 네, 지금 박스권 돌파하면은 지금 만원대 있죠. 한 2, 3만원대에서 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덕전자도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9일 오늘 이제 추천주는 대한제품 BGF 다시 한번 더 추천드리고 롯데칠성, 인바이오젠, 애경산업 네. 아모레지는 2월 11일 추천드렸고 이제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엔진바이오 추천드린 종목 있죠. 네, 그리고 이제 CJ, ENM 그리고 이제 또 뭐 GS 리테일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고요. 예. 삼성물산 추천을 좀 드리고 현대건설기계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죠.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고 영업이 600% 올랐습니다. 추천드리고 대한유화가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근데 현대일렉트릭도 307%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고 S1이 영업이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이브 있죠. 예, 그 BTS 예, 엔터테인먼트 빅히트죠. 하이브 타임지 선정한 100대 영향력 있는 기업으로 하이브가 뽑혔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삼성전자는 하이브 두 개가 뽑혔거든요. 예. 이제 전북 새만금 관련해가지고 정세균 관련주들 예. 페이퍼코리아도 뭐 좀 설명해드리고 새만금 관련해가지고 이게 개발이 되면 UAM 제가 저번에 한번 유심히 이제 공부를 하시라고 했어요. 이거는 아직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공부를 하면 이거 이제 5G 장비주들이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갑니다.
하이퍼루프 관련해가지고 뭐 포스코 ICT가 있고 고려제강이 있고 에로티 백큐 이런 거 있고 현대중공업이 상장 가능하겠죠. 7월쯤에 제가 예전에 그 중공업주 처음 갖고 나올 때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 뭐 대우조선 이렇게 세 가지 갖고 나왔는데 현대중공업은 그거죠. 이제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요 정도 오늘 볼 건데 미리 말씀드렸고 자 애경산업은 중국 쪽에 이제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키즈 2080 가글이 나왔고 예. 애경 ST인가 그것도 있죠. 자회사. 그래가지고 지분을 거의 한 뭐 65% 정도 얘네들이 다 잡고 있어서 물량이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주가는 많이 떨어졌거든요. 주가는 많이 떨어졌는데 중국 쪽에 이제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예, 경기 회복세로 인해서 다시 올라오면서 얘네가 이제 또 중국 쪽에 화장품이 진출을 하기 때문에 내수가 한 75%, 그 수출이 한 25% 됩니다. 네. 근데 요 이제 수출 부분이 늘어나겠죠, 다시. 예. 그럼 내수는 그대로 있으면서 수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평균적으로 한 6천억 정도 나오는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5천억 정도로 내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안 내렸죠. 안 내렸는데 문제는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졌다. 순이익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얘네가 중국 쪽에 소셜 커머스 뭐 오픈마켓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하면 다시 애경산업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5월 정도 되면은 또 가정의 달이죠. 뭐 키즈 애기들 관련되어 있는 거 뭐 이제 뭐 이런 것도 잘 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뭐 그거 있죠 에어프레시인가요 탈취제 이런 거 나오고 있고 예 어쨌든 애경산업이 한 차트를 보면 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쵸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나서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이제 이평선이 어느 정도 모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들이 조금 들어와 주고요 예 주가가 다시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애경산업을 추천을 좀 드릴게요. 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모레지 제가 2월 11일 날 추천드렸죠. 아모레지. 자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아모레지 왜 안 가지 제가 추천드리고 뭐 저도 이 생각을 하기도 했고 여기 거래량이 들어와줬어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오고 추천드리면은 또 좋았을 것 같은데 괜히 좀 빨리 추천드려가지고 근데 어쨌든 갑니다. 가고 그거는 이때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올라갔다가 다시 파동형으로 가다가 거래량 또 들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예, 올라가고 190% 정도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자 비슷한 종목이 하나 있죠. LG생활건강이 있죠. LG생활건강은 150만 원인가요? 150만 원 정도 하는데 얘는 오르는데 아모레지는 왜 안 올랐을까요? 예, 차이가 있습니다. 자, LG 같은 경우는 대중적으로 중국에다가 팔아서 잘 팔렸어요. 근데 아모레는 자존심 때문인지 이거 마케팅 경영이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붙여서 P값을 갖고 프리미엄으로 백화점에 들어가고 하면서 얘네가 이제 좀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거든요. 단가가 좀 높게. 그래서 이게 잘 안 팔렸습니다. 근데 중국은 떼놈이죠, 떼놈. 사람 수가 많지 않습니까? 13억 인구인가 14억인가 뭐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한국 화장품, 에스팅 뭐 이런 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예. 그래서 뭐 중국에서 좀 규제를 한다 해도 이런 게 잘 팔립니다. 그래서 LG가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근데 얘네는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투자하기가 별로 메리트가 없단 말이죠. 예, 100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많이 떨어졌을 때 해봤자 이제 뭐 한 50% 올랐는데 아모레지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오를 만한 그런 이제 메리트가 있는 차트죠. 자, 10만 원에서 놀지 않을까요? 아모레. 그래서 이제 뭐 혹시나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가기 시작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단기적으로 8만 원 찍습니다. 8만 원 찍고 올라갔다가 뭐 조정을 주고 이게 이제 흐름 따라 가지고 이평선 따라서 흐름 따라서 다시 올라가서 10만 원 위에서 놀 것 같아요. 9만 원 위에 여기까지 찍겠죠. 단기적으로. 그러면 또 조정 주다가 또 올라가고 하면서 결국에는 한 14만 원, 13만 원에서 놀아야 정상인 애다. 그래서 아모레지도 다시 올라갈 거다. 중국에서 경기 회복세가 생기면서 좋은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개 더 나오는 게 이제 제가 호텔신라도 강원랜드를 추천하면서 갖고 나왔었거든요. 강원랜드 지금 차트 볼까요?
자, 강원랜드는 매집을 해야 되죠. 매집을. 지금 매집 구간입니다. 다시 올라갈 거고. 자, 호텔 신라가 다시 김포공항 쪽에서 면세점 폐쇄를 했었는데 다시 이제 영업을 재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가가 오늘도 좀 올랐죠. 예, 이 종목도 매수를 해야 된다. 자, 호텔 신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니까 매수를 하면 됩니다. 호텔 신라도 다시 10만원 뚫고 올라갈 것 같아요. 일단은 단기적인 시세로 10만원까지는 터치를 해줄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호텔 신라도 추천하고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매수를 해서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바로 이렇게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이 바로 가는 종목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저는 이제 직장인 위주로 추천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급등주를 추천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급등주 추천했다가 뭐 제가 판단한 거랑 틀리게 가면은 뭐 저만 이제 뭐 독박 쓰는 거죠. 피박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면서도 그 주식 하시는 분들이 좀 건전한 투자를 하시라고 좀 천천히 가야지만 그 손해가 안 나는 결국 그런 게 나중에 봤을 때는 결국 좋은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추천을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텔 신라도 갈 거다. 호텔 신라도 보시면 됩니다. 뭐 그런 거죠. 이제 술, 담배, 건기식,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볼만한 종목이 BGF 대한제분 롯데칠성. BGF는 제가 만원 뚫고 간다고 했죠. 자, BGF. BGF가 지금 PB 상품 뭐 판매하는 게 자, 원래 이게 편의점이 뭐 1,000원짜리, 만원짜리 파는 데잖아요. 근데 이게 이동식 주택을 팔아가지고 1분기에 벌써 4대가 팔렸습니다. 예, 4대가 팔리고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 하는데 이거 사시는 분들이 이제 은퇴하신 분들 50대 60대 분들이 이거를 이제 구매를 하세요. 그래서 매출이 좀 많이 더 증가한다 지금보다. 그리고 주가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게 떨어진다 그럼 매수를 해서 가져가면 됩니다. 자, 왜 BGF를 다시 가지고 나왔냐? 물론 다시 더 갈 건데 자, 여기 이제 뭐 거래량들 들어와주고요. 예, 아직 안 끝났죠? 다시 간다는 겁니다. 자, 근데 BGF랑 대한제분이랑 롯데칠성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은 곰표 밀맥주죠. 곰표 밀맥주는 그 대한제분 겁니다. 대한제분이랑 BGF랑 협업을 해가지고 곰표 밀맥주가 CU 편의점에서 판매가 됩니다. 근데 초도 물량이 한 20만 개 정도 됐는데 요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바로 매진이 됐어요. 곰표 밀맥주가. 그래서 저도 이거 가가지고 한번 마실 건데요. 오늘 바로 새벽에 가가지고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제가. 자, 대한제분이랑 이 이제 곰표는 대한제분 브랜드죠. 예. 이걸 이제 BGF에서 판매를 하니까 BGF랑 대한제분이 협업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팔았는데 금방 팔렸어요. 그러니까 물량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롯데칠성에다가 위탁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대한제분, 판매는 BGF, CU 편의점, 그리고 납품은 보급은 위탁 생산하는 거는 롯데칠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차트를 봤는데 뭐 세 개 다 투자하기 괜찮아요. 대한제분도 그 매출이 아주 잘 나오죠. 자, 대한제분도 매출이 잘 나오는데 BPS가 이게 한 4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잠시만요. 자, BPS 47만 2천 원이다. 아,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죠. PBR이 0.3배, 퍼는 12%, 12배밖에 안 됩니다. 안 돼요. 2,600억밖에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가볍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가볍다고 보시면 되고, 자, 매출액이 어쨌든 뭐 9,700억, 예. 영업이익이 230억이니까 멀티플 많이 줄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죠. 이런 거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다시 돌아갈게요. 자, 유통 물량은 5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가볍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한 1,000억 좀 넘는 물량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음 먹고 큰 손이 들어와가지고 올리려고 하면은 금방 쑥닥쑥닥 올립니다. 이런 종목은. 그래서 대한제분은 괜찮은 종목이다. 그리고 이제 BGF도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롯데칠성도 보면은 자, 다시 올라오고 있죠. 거래량도 터져주고 있고요. 예. 그러면은 여기 큰 거래량이 터지고 자 보세요. 거래량 터졌죠. 여기 박스권이지 않습니까? 이거 뚫고 올라간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 정도에서 액면 분할이 나왔단 말이에요. 액면 분할 90% 나왔죠. 액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20만원 위에서 놀 건데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가 올라갈 거다. 16만원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좀 길게 보시고 마음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20만원까지 보세요. 5년간 1조 정도 투자합니다. 그 25년까지 제가 25조 매출 목표라고 말씀드렸죠. 그 GS 홈쇼핑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예. 지금 매출이 9조 정도 나오는데 시총이 한 3조 정도밖에 안 되죠. 예, 그러니까 2배는 더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지금 기준으로 그렇고 25조까지 매출 목표로 하면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5년간 1조 정도 투자하고 디지털 커머스 쪽에 2,700억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GS페이 앱, 그리고 싱글 사인온, SSO라고 있는데 요거 그리고 빅데이터 이거는 뭐냐면은 이 그 편의점이 14,000개 정도 있거든요. GS가. 그러니까 여기서 막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연령대별로 그 좋아하는 게 뭔가 이런 거를 딱 캐치를 해가지고 이런 이제 앱 쪽으로 고객들이 선호하는 그런 거를 이제 만들겠다. 클라우드 같은 거죠. 예, 그런 거를 하겠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이제 물류 인프라 쪽으로 딜리버리 쪽으로도 들어갑니다. 그럼 물류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을 해서 이게 5,700억 정도 됩니다. 이 6개 정도 물류센터를 확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딜리버리 지금 배달을 하고 있거든요. 배달해서 저도 이제 요거를 시키고 하는데 그냥 그 배달비만 내면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해가지고 속도를 빨리 업을 시키겠다. 신속 배달. 그리고 이제 신사업 식품 쪽에 R&D를 1,800억 정도 투자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편의점에서 11조 4천억, 홈쇼핑 4조 9천억, 슈퍼마켓 1조 6천억, 온라인 쇼핑 5조 8천억 정도 해가지고 25년까지 25조를 매출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뭐 비슷한 종목이 하나 있죠. SK도 지금 그런 거를 지금 시총을 갖다가 뭐 120조인가요? 150조인가? 거기까지 끌어올리겠다 하는데 뭐 그런 거를 이제 대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GS 리테일 지금 모아가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삼성물산이 영업이익이 한 105 정도, 105%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삼성물산은 삼성 그 제일모직이랑 합병을 또 했었죠 한번. 예, 삼성물산은 제일모직이랑 합병을 하고 별로 주가 재미가 없었지만 길게 보면은 또 여기서 이제 좀 장기적으로 치고 올라오죠. 예. 그래서 얘는 물려도 그냥 가지고 가면은 장기 투자를 하면은 언젠간 수익을 줍니다. 만약에 물리죠?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예. 얘는 뭐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지분도 좀 가지고 있고. 근데 그 이제 뭐 기업 승계 과정에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많이 못 올랐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죠. 이건희 회장 시대에서 이재용 회장 시대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해결이 되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이제 많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뭐 친환경 뭐 이런 쪽으로 또 삼성물산이 또 이슈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거래량들이 들어와 주는 모습 보이죠? 네, 다시 올라갈 거다.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자식들한테도 물려줄 수 있는 종목이다. 삼성물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기기가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영업이익이 644% 정도 올랐는데 현대건설기계 딱 그냥 차트 한번 볼게요. 자세한 내용은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아직도 올라갈 길이 많죠. 그렇죠. 여기 거래량 들어와줬죠. 여기 한 900억인가 9천억인가 1,500억이네. 1,500억 정도 들어와주고 그렇죠. 여기도 이제 적지 않은 물량들이 들어와 줍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도 올리고 그렇죠. 더 올라갈 거다. 예. 요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요? 7, 8만원, 9만원까지는 갈 것 같은데. 현대건설기계를 추천을 좀 드릴게요. 얘는 또 올라갑니다. 예. 이제 그 업사이클이 1파 나오고요. 조정을 주고 2파 하러 가는데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기계도 이제는 좀 유심히 보셔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올랐는데 왜 그 추천을 드리냐. 더 오를 거라 예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추천을 드리는 거죠. 더 오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잡주가 고점이면 절대 추천 안 드리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포스코가 있죠. 포스코를 제가 언제 추천드렸냐면은 언제 드렸죠? 여기서 드렸나요? 여기인가? 아 여기구나. 여기서 드렸잖아요. 근데 길게 보면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이미 많이 올랐는데도 더 올라갈 걸 예상을 하고 추천을 드렸죠. 그렇죠? 예. 지금도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많이 올랐습니다. 왜 드렸겠습니까? 올라갈 게 예상이 되니까 드렸겠죠. 그렇죠? 거래량도 또 나오고 이게 또 매집이었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런 것처럼 현대건설기계도 많이 올라갈 겁니다. 많이 올라갈 거고 아직도 반밖에 안 왔다. 이 정도는 갈 수 있다. 뭐 좀 불안하시면 7만원에서 매도하시면 되겠죠. 7만원 전자.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대기업 중에서 이번에 실적이 제일 많이 나온 회사가 현대건설기계입니다. 현대건설기계 제일 많이 나왔어요. 대한유화가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적자에서. 그러니까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회사들이 실적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이름이 하이브죠. 하이브. 삼성전자랑 하이브 딱 두 개 됐습니다. 타임지 선정 100대 영향력 기업. 우리나라 거는. 자, 보시면은요. 권리락이 나왔어요. 권리락이. 그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100대 기업에 선정이 됐어요. 영향력 있는. 뭐, BTS 때문이죠. 방탄 때문인데. 자, 여기서 제 생각에는요. 권리락이 나오고 나서 약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떨어지면은 이 매수 기회입니다. 떨어지면. 예. 물론 권리락이 발생하고 떨어진 다음에 바로 급등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천천히 우회적으로 이렇게 다시 올라갈 거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가 한번 최고가잖아요. 최고가는 한번 찍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렇게 보는데 좀 이것도 이제 관심 종목에 두시고 좀 신경을 쓰셔서 보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다시 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하이브 괜찮은 종목입니다. 자, 전라북도 그 새만금 있죠? 정세균 페이퍼코리아 이 왜 가지고 나왔냐면 자 이제 새만금이 이제 1991년부터 이걸 이제 첫 삽을 뜨기 시작했어요. 근데 2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그게 안 생겼는데 정세균이 국무총리죠. 전 그 정세균이 고향입니다. 예, 이쪽이 고향이고 새만금 사업이 새로운 이제 산업단지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될 만한 게 만약 정세균이 대통령이 된다. 페이퍼코리아가 이제 새만금 쪽에 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페이퍼코리아가 정세균 관련주로 해가지고 급등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정세균이 그 새만금에 대한 그 확고한 의지 같은 걸 좀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5년마다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이게 이제 흐지부지 됐는데 새만금이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면 정세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혹시나 그렇게 되면은 페이퍼코리아가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예, 새만금의 부지를 가지고 있어서 저번에 한번 페이퍼코리아 가지고 나왔죠. 그러니까 죽다가 살아난 기업입니다. 예, 상폐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뭐 그런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예, 페이퍼코리아. 제 생각에는 요 이제 200일선까지 내려오면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종목 같아요. 그래서 페이퍼코리아라 제가 옛날에 UAM 요거 공부를 하시라고 했죠. 예, 이제 드론 택시 아닙니까? 드론 택시. 그죠? UAM 대기업 말고 대기업은 어차피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 이제 알짜배기 그 중소기업들을 보셔야 됩니다. 일단 드론에 하면은 뭐 퍼스틱도 있고요. 기억이 나는 게 지금 뭐 제이시언 시스템 뭐 또 뭐 있죠? 아무튼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이제 2025년 되면은 2027년인가요? 어쨌든 드론 택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기업 분석을 해서 괜찮은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UAM 그러니까 드론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 괜찮은 거 쓰시면은 저한테도 픽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기준에서 제이시언 시스템 탈락이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제이시언 시스템 별로 뭐 좋게 안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얘네가 뭐 그 자체적인 기술력이 있다고는 안 보여져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드론을 수입을 해가지고 얘네가 뭐 팔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드론 관련해 갖고 이제 좀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도 있는데 제가 찾아봤는데 상장을 안 했더라고요. 좀 아쉬운 종목들도 좀 있고
예. 뭐 상장을 했으면 샀을 건데.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이제 뭐 나중에 드론 관련해 가지고 얘도 올라가긴 하겠지만 뭐 드론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결론은 드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드론 택시 관련해 가지고 UAM 관련주를 그 보셔야 됩니다. 예, 이게 뭔가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말씀을 저한테도 해주세요. 뭐 LG도 이런 쪽으로 LG 유플러스인가요? 관련이 좀 있는데 어쨌든 저한테도 픽을 좀 주세요. 그리고 하이퍼루프 하이퍼루프가 뭔지 알죠? 예, 1200km라고 하나요? 시속. 예, 하이퍼루프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27분인가 17분인가 그런 걸로 아는데 이거 지금 개발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새만금이 산업단지가 이게 형성이 되면 여기서 이 하이퍼루프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이퍼루프 관련주들 중에 포스코 ICT가 있고요. 하이퍼루프에 들어가는 전기 공급 장치를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고려 제강이 있고 그 에로티 백큐um 저번에 소개드렸죠 한번. 에로티 백큐um 이제 건식 공공 기술이 하이퍼루프 기술에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하이퍼루프가 안 났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큰 그게 이슈가 없지만 요게 딱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 미리 알아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뭐 나중에 급급하게 테마 따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선침해를 해가지고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는 거니까 항상 주식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기 전에 미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수를 해서 기다리는 거죠. 앞에서. 포스코 ICT랑 고려제강, 에로티백큐 이런 종목이 있는데요. 하이퍼루프는. 자, 이게 새만금이 되면 여기에서 창출되는 그 산업별 효과가 엄청납니다. 건설 쪽도 이제 새만금 쪽에 이제 건설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도 뭐 건설 한 7조 정도 나오고 관광 여기 관광단지로 만들 거란 말이에요. 여기도 이제 한 1조에서 뭐 1조 8천억 정도 요 정도 되고 수송기계업 같은 것도 뭐 1조 5천 1조 정도 나오고요. 화물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화물 수송 같은 것도 좋아질 거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데 뭐가 들어가냐? 그 스마트 그린 산업 그런 이제 산업단지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풍력 단지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수소 전용 부둣가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수소 관련해 가지고 뭐 그 트램이나 철도 이런 것도 생긴단 말이죠. 음. 그럼 이제 수소철도 쪽에 이 그 하이퍼루프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이퍼루프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스마트 도시도 당연히 생길 거고, 예. 그리고 모빌리티 관광단지가 생길 거고요. 그리고 뭐 그린 수소 복합단지나 뭐 태양광 단지, 예. 수상 태양광 단지 여기가 이제 그 부둣가잖아요. 새만금이. 그러니까 바닷가 쪽이니까 수상 태양광지가 생길 거고, 풍력 단지가 생길 거고, 육상 쪽에 있는 또 태양광 단지가 생길 거고, 그 이제 뭐 육상 쪽에 있는 풍력 단지가 생기고,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이런 쪽으로는 이 핵심 중요한 게 하이퍼루프입니다. 네. 그리고 UAM, 자율주행차, 뭐 이런 쪽으로, 그, 테스트를 하는 그런 단지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서울의 3분의 2 정도 크기 한 400km 정도 되는, 그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개발이 될 건데, 만약에 정세균 씨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새만금 관련주들이 급등을 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수산중공업, 뭐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근데 만약에 되고 나면은 페이퍼 코리아 같은 애들이 분명히 정세균 씨는 대통령이 되면 새만금을 이쪽으로 이제 개혁을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페이퍼 코리아 이런 종목이 어, 그 크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체적으로는 이제 새만금 쪽에 관련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런 쪽에서 이제 큰 대형 회사들이 투자를 하겠죠. 대형 회사들, 뭐 SK가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SK가 이쪽에서 투자를 하는 이유는 그 태양광 사업권 때문이죠. 그러니까 새만금 개발청이 따로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 여기서 이제 그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게 한 200 메가와트죠. 메가와트 정도 되는 규모의 수상 쪽에 있는 태양광 단지. 예. 이 사업권을 얘네가 SK그룹이 따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SK가 지금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여기저기 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SK는 주가가 100만원 넘어갈 것 같은데 뭐 그거야 대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새만금이라고 하면은 탄소 배출 그게 없는 이제 친환경 그린 에너지 이런 쪽으로 이제 나중에 인식이 될 거고 2050년 정도 되면은 이게 다 완성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긴 단기 프로젝트인데 지금 이제 초기 단계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초기 단계 이미 2027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예. 공항, UAM 공항이나 뭐 항공단지, 뭐 부두, 철도 이런 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이프루프도 2030년까지 요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이프루프 관련주들도 좀 보셔야 되고요. 예, 기업 분석을 하고 포스코 ICT가 대장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요런데 이제 들어가는 대기업으로 치면은 SK가 있을 거고, 그리고 뭐 LG나 GS 요런 애들도 들어갈 겁니다. 정세균 씨가 아마 군산이 맞을 거예요. 아마.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이제 전주죠. 전주. 전라도 전주입니다. 군산까지 택시 타고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예, 바로 옆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대통령이 된다, 혹시나. 그렇게 되면은, 물론 뭐 다른 분이 대통령이 돼도 새만금은 개발할 수밖에 없는데, 예, 좀 확실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거 뭐죠? 음.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이 7월 정도 되면 상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의 그 지분을 다 가지고 있죠.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하는 이유는 한국조선해양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업의 그 확대 영역, 예, 그거를 넓히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상장을 하면서 생기는 그 자본을 가지고 또 다른 이제 뭐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넓혀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장을 하면은 현대중공업이 한 6조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상장 가치가. 그래서 일단 다음 주인가? 다음 주에 이제 예비심사 청구를 할 것 같아요. 일단 예정인데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한 7월 정도에 상장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정유업이죠. 그러니까 정유업 같은 게 좀 성장성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신사업을 하려고 그 현대중공업을 이렇게 상장을 시키고 IPO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운반선 분야에서 투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은 또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게 또 이제 이해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그때 한국조선해양을 처음 그 중공업주 설명을 할 때도 현대중공업이 아마 상장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6월인가요? 3월인가? 아무튼 그랬었는데 실제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예. 그래서 이제 뭐 한국조선해양을 좀 보면 자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제 길게 보면은 뭐 더 올라갈 만한 그게 많죠. 예, 아직 저평가입니다. 예.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저는 삼성중공업 가지고 있고 며칠 전에 이제 여기인가요? 한 이쯤에서 그 추천을 드렸죠.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을 랑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좀 올라갈 거다. 진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거 만들 때 보면은 아주 크죠. 거의 뭐 한 400m 정도 됩니다. 400m. 예. 요게 TEU라는 게 있어요. TEU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피트를 나타내는 이제 그 조선 용어입니다. 요게 이제 19,200 TEU가 있어요. 19,200 TEU가 있는데 요게 이제 길이로 치면은 한 400m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배라는 거는 블록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를 만들 때 이렇게 큰 배들은 이걸 이제 블록이라고 하거든요. 블록. 블록들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앞대가리고 이게 뒷부분이고 해갖고 이게 붙이는 겁니다. 블록들을 옆에 보면은 이게 이제 트레인들이 있고요. 이래가지고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이제 탁 이렇게 놔요. 이게 이제 위에서 본 이제 조감도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면에서 본 모습은 뭐 이런 층을 쌓죠. 이게 층을 이게 용틀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블록으로 합쳐 나가는 겁니다. 배가 이런 식으로 이게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용접을 하는 거죠. 용접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블록공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일본이 더 우수했어요. 근데 우수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훨씬 더 기술력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나 뭐 이런 조선주들을 제가 왜 투자를 해야 된다 하면,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초격차를 벌렸습니다, 이미. 작년에는 한 51% 정도 우리나라가 수주를, 전체 작년 수주의 51%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올해는 더 많이 가져가요. 올해는 막 한 70% 정도 될 거고, 그러니까 뭐 1만 2천 톤 경우에 이제 TEU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이제 대형 컨테이너선 할 때 이제 TU 이거 쓰는데, 이게 1만 2천 TU 이상의 대형 컨테이너선은 올해는 77척이 전 세계적으로 수주가 됐습니다. 발주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55척을 우리나라가 가져갔어요. 55척을. 예, 아시겠죠? 그 VLCC라고 또 있거든요. 이제 벌크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DWT라고 합니다. DWT. 이 DWT가 뭐냐면 원유를, 예, 순수하게 그 선박 자체의 무게를 제외하고서, 예, 순수한 원유죠. 원유를 적재할 수 있는 무게를 DWT라고 하는데, 이게 20만 DWT 이상이, 네, 아주 큰 건데 초대형 이제 원유 운반선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나라가 다 가져갔어요. 네, 23척 정도 되거든요. 다 가져갔고, 그리고 NLG 선도 올해 이제 딱 그 두 개가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이 두 척을 지금 가져갔죠. 네, 이거 이제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초격차를 벌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주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3, 4전보다 뭘 하든 다시 올라갈 거다. 올라갈 거다. 여기까지 다 올라간다. 다시 이제 이게 될 수가 있어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이고 뭐 삼성중공업이고 대우조선이고 뭘 하든, 예, 다 나눠 먹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삼성중공업을 좀 보는 거는 얘네가 이제 스마트 선박 쪽으로, 자율주행 선박으로, 그래도 3사 중에 제일 앞서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삼성중공업을 하는 건데, 지금 치고 나가는 거는 한국조선해양이 맞아요.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현대중공업 상장 이슈가 있으니까 좀 7월 달까지는 재미를 좀 볼 것 같다.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조정을 좀 혹시나 준다면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또 추천을 좀 드렸는데 조금 올랐거든요. 다시 내려가면은 다시 한번 더 매수를 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조선주에 좀 관심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저희 친척이 이쪽에서 일을 했습니다. 하다가 거제 쪽에 옛날에 이제 확 무너졌죠. 그러면서 이제 뭐 회사를 이직을 했는데, 그때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조선 쪽에 일을 기사로 들어갈 뻔한 적도 있었고 해서 이런 조선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뭐 있죠? 여기까지 했고, 자, 엔진바이오, 인바이오젠 있는데, 인바이오젠을 오늘 좀 매수를 했거든요. 네, 일단 1차 매수로 한 200만원 정도 소액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갔는데, 얘네가 이제 작전주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바닥에서 급하게 지금 이게 들어오죠. 급하게 지금 들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얘네는 지금 제노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자가 진단 키트, 대사항암제 블록체인 이런 쪽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가 진단 키트가 휴마시스가 많이 올랐는데, 그런 거를 저희가 매수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바이오젠 이런 쪽이 지금 잘 얘기가 성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가 진단 키트로 해가지고 한번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10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제노플랜에다가 대상화암제 얘기도 있고, 블록체인 관련주죠. 인바이오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블록체인이 별로 재미가 없지만, 우리나라 그 두 번째 부자가 김종주 씨거든요. 넥슨. 이분이 비트코인에다가 6천만원 정도의 1천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부자 2위, 위메이드 또 투자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 비트코인, 코인이라는 거는
지금 일론 머스크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끝나지 않는다. 제가 봤을 때 끝나지 않는다. 뭐 조정은 올 수 있지만 이 현실이에요, 현실.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뭐 제재를 가하고 이게 지금 초기 단계고 하니까는 그 뭐 급등이 나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투자를 하는 눈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블록체인은 끝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인바이오젠이 이런 거 이제 관련주로 있거든요. 네. 비덴트인가요? 자, 물론 요즘에 이제 코인이 재미가 없어서 떨어지고 있는데 끝나지 않는다. 사이클이 좀 내려갔을 뿐이다. 예. 최대 주주입니다. 비덴트의 최대 주주가 인바이오젠이고, 얘네가 지금 원래 신발 회사인데, 신발 만드는 회사인데 다른 쪽으로 지금 아주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급등이 한번 얼마나 차트고, 이건 6,000원까지도 가능하고, 좀 길게 보면 10,000원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휴마시스가 이렇게 갔잖아요. 자, 이렇게 갔죠. 네, 자가 진단 키트로. 그리고 뭐 시스웍도 요즘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시너지 이노베이션, 그래서 제가 좀 추천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인바이오젠을 오늘 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날아갈 것 같아요. 이게 이게 물량이 나오고 떨어졌는데 여기서 급하게 지금 한 달 만에 이렇게 급하게 물량이 3번 들어와 줬어요. 그러니까 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예. 보통 이런 장대 양봉이라는 거는 바닥에서 뭐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나오죠. 뭐 A프로젠, PIC 이런 거 보면은, 자, 보시다시피 진행을 할 때 한 번, 뭐 2번 이렇게 천천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바닥권에서 뭔가 작업이 들어가는 종목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A프로님도 급등을 할 겁니다. 네, 바이오시밀러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급등할 것 같은데, 인바이오젠이 급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급하게. 그래서 지금 매수를 했다. 혹시 떨어지면 추가 매수 해가지고 그냥 없다 생각하고 들고 가면은 좋은 수익률을 줄 것 같습니다. 엔젠바이오는 제가 추천을 한번 드렸죠. 자, 엔젠바이오는 바닥에서 추천드렸는데 안 무너지고 있어요. 오늘 제가 급등 한번 나올 거라고 했는데 9%까지 상승했습니다. 예, 9.22%까지 상승했죠. 자, 여기 추천드리고, 자, 오르고요. 예, 내렸다가 이게 바닥을 다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빨간 선을 뚫고 올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까지는 갈 것 같다. 한 4만원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종목이고, 엔진바이오는 이제 동반 진단 키트를 하고 있죠. 이거 동반 진단 키트라는 게 코로나 진단 키트 아닙니다. 항암제 개발할 때 바이오 마크라고 합니까? 그거를 성공할 만한 가능성이 높은 이 환자군들을, 예, DNA를 한 300개 정도를 한 번에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예, 우리가 FDA에다가 승인을 받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승인을 받는데 FDA 승인할 때 확률이 한 7% 정도 됩니다. 성공 확률이. 근데 이거를 이제 14%, 15%까지 올릴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엔진바이오가. 그래서 얘네가 뭐 항암제를 직접 개발하는 회사는 아닌데, 항암제 개발하는 회사들이 동반 진단 키트를 갖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꼭 필요하다. 예. 왜냐면 이 항암제 개발하는데 10년, 20년 걸립니다. 그쵸? 10년, 20년. 근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데 만약에 실패를 해버린다. 그럼 회사는 부도로 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주가가 확 내려가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이런 진단 키트를 통해 가지고 그 확률을, 승인 확률을 2배까지 올릴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고부가 가치 사업이죠. 그러면 이런 데서 로열티가 들어오는 겁니다. 엔진바이오에. 그렇죠. 그럼 지금 노바티스가 아주 좋은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네, 백혈병 관련해가지고 T세포, 이런 쪽은 전 세계에서 1번 하는 회사인데, 그런 회사도 이제, 요런 그 동반 진단 키트를 갖고 있는 회사를 찾고 있고, 뭐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 요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젠바이오는 우습게 볼 만한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진메디카라고 이제 그 자회사입니다. 100% 정도 갖고 있는,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인데, 요거 이제 인수합병을 합니다. 예, 합병도 하고. 그래서 주가가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있으면은 지금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많이 주가가 올라갈 만하다. 그래서 좀 그냥 들고 세워라 내워라 하다 보면은 올라가 있습니다. 엔젠바이오. 네. 그래서 엔젠바이오를 좀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대한제분, BGF, 롯데칠성, 인바이오젠, 애경산업, 그리고 뭐 호텔신라면 저번에 추천드렸고, 한국조선해양도 저번에 추천드렸고,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뭐 이런 거. 네. 제넥신 오늘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어저께 사면은 중수, 팔면은 하수, 어제 사면 중수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면은 고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딱 21선 딱 터치를 했습니다. 이 매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자 보세요.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이 없어요. 그렇죠?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1파가 끝난 거예요. 1파 끝나고 다시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다시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여기서 팔아도 됐지 않았냐? 왜 이제 안 팔았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다음 날은 모르는 거잖아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날 영상을 찍으면서도 내일 주가가 많이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저께 영상 찍을 때도 내일 사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장종가에 산다는 말입니다. 장종가 하락했을 때 21선 터치했을 때 이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예. 그러니까 길게 보는 겁니다. 대응하지 않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좀 추가 매수를 하는 방법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러면은 다시 이런 식으로 간다. 예. 그래서 제넥시는 20만원까지 충분히 무난히 갈 수 있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 자, 오늘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